여러분, 이제 더 이상 논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챗GPT가 인간을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연세대 논술 문제를 챗GPT한테 풀라고 시켰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간 대 챗GPT의 연세대 논술 시험 대결, 그 승자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챗GPT에 한번 연세대 논술 문제를 풀라고 시켜보겠습니다. 과연 챗GPT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이렇게 단 1초 만에 답이 나왔는데 미쳤습니다. 와, 이 정도의 답안 퀄리티는 보통 일반적인 논술학원에서 배운 학생들 이상의 답안 퀄리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인간이 논술이라는 시험에서도 챗GPT한테 잠식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연세합사가 챗GPT의 답안을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써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여기 연세합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탑 9까지 이 또 챗GPT와 똑같은 답안을 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탑 1은 너무 사기니까 탑 2인 학생의 답안을 인간 대표로서 챗GPT와 한번 대비를 시켜볼게요. 사람이 쓴 논술 답안과 챗GPT가 쓴 논술 답안, 이 두 개를 대비해서 누가 승자인지 가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챗GPT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문제가 발문이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시오예요. 연세대학교 비교 문제였는데요. 보통 연세대학교는 비교가 많이 나오죠. 근데 챗GPT가 작성한 답안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라고 하니까 먼저 가나다의 공통 논점을 잡았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연세대 비교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공통 논점에 대한 서술이 필요한데 챗GPT가 이걸 해냈습니다. 그 말은 기본적인 이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비교한다라고 글을 썼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른 관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관점으로 써줬으면 더 좋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구체성 측면에서는 챗GPT가 좀 약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걸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관점들을 정리하는 게 아무래도 비교, 대비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글 쓴 방식은 이렇습니다. 크게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서 파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거 파는 과정에 잘 보면은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제시문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챗GPT가 쓴 이 글이 전체 학생 중에 한 70-80%의 학생들이 쓰는 답안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챗GPT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치를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챗GPT가 쓰는 답안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통의 학생들, 70-80%의 학생들이 쓰는 답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 썼어요. 이런 문장력이나 그 다음에 어휘를 뽑아내는 능력은 좋지만 근데 결국 구조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챗GPT가 또 잘한 거는 마지막에 문단 보시면은 다시 제시문 가나다를 한번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재정립이라고 하는데 챗GPT가 이제 놀라운 거는 재정립 기능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정립은 이제 한마디로 약간 결론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데 챗GPT가 이걸 인식을 해가지고 단순히 제시문들 하나하나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재정립을 통해서 내가 파악한 쟁점을 교수님한테 설명하겠다, 내가 이해한 바를 채점자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챗GPT가 했다는 것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보는 사람을 배려하는 답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챗GPT가 굉장히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체성 측면과 제시문 각각에 대한 분석에서 뭔가 비교의 기준, 잣대 혹은 뭔가 대비될 수 있는 논점의 포인트를 잘 못 잡았기 때문에 아쉬웠고요. 자, 그럼 반면에 우리 인간 대표로 논술 답안을 쓴 이 학생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첫 문장부터 굉장히 깔끔합니다. 제시문 가다는 죽음에 대한 인식, 제시문 나는 인지 불가능 해서 제시문 3개가 있을 때 가다 vs 나로 나눴죠, 그렇죠? 이런 걸 뭐냐면은 큰 틀에서의 분류라고 해서 이걸 대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분류 과정을 챗GPT는 못했어요. 챗GPT는 내가 비교할 관점이 3개 이상일 때 이걸 하나하나 그대로 해설을 했을 뿐이지만 우리 인간 대표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류화 작업을 통해서 교수님, 저는 내가 파악한 쟁점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인간의 두뇌로 나의 관점으로 분화를 시켰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챗GPT보다 더 우수함을 보여줬죠. 다음에 제시문 가다에선 다시 인간이 고등적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제시문 나의 이제 일반 동물과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죽음 이후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여기 자주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자주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제시문 나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다시 가다와 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고유한 나만의 속성을 활용했다고 해서 고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유형을 잘 활용해서 쟁점들을 가다와 나를 이렇게 고등적, 그다음에 자주적, 동물 본능에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챗GPT와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챗GPT는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뭔가 대비적인 구조, 이렇게 뭔가 세밀한 구조 잡는 데 아직 한계가 있으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지 여기 대부분 7, 80%의 학생들이 쓰는 답안과 다른 차이가 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묶여있던 제시문 가, 다를 푸는 과정을 우리 인간 대표는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를 수용하는 태도라는 측면에서 또다시 가와 나를 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 연쇄합사는 소분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분류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다시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까 챗GPT랑 비교하면 알겠지만 챗GPT는 그냥 제시문을 그냥 하나하나 줄 서는 반면 우리 인간 대표 같은 경우에 다시 이 제시문 가, 다를 또 세분화시켜서 나눠줬죠. 나눌 때 뭘 했어? 바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글을 써주니까 굉장히 글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제시문 가와 다가 각각 어떻게 이 관점과 수용 태도의 차이인지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인간 대표와 챗GPT의 또 차이를 보면은 인간 대표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아까 말한 재정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립은 아까 전에 여기 챗GPT는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 대표가 물론 이거 잘 썼습니다만 재정립까지 조금 더 완벽하게 썼으면 더 완성도 높을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재정립이라는 구조를 넣었다는 것 측면에서는 챗GPT 승리.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모든 구조, 내용, 분석, 키워드, 어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대표가 압승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챗GPT는 확실히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문했을 때 답하는 그 퀄리티가 거의 웬만한 인간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7, 80% 학생이 쓰기 때문에 이 중에 상위 20%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00명 중에 뭐 20등에서 100등까지는 이 글을 쓰니까 적어도 2, 30명 수준에는 된다는 거예요, 챗GPT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답안으로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 왜? 우리 인간 대표 중에서 연쇄합사한테 배운 이런 어마어마한 괴물들이 있기 때문에 합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챗GPT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챗GPT는 질문할 때마다 좀 정교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더 한두 개 정도 명령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버리면은 아마 챗GPT가 인간보다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인간이랑 공평하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정도 퀄리티 나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논술을 안 배운 학생이 이 정도 썼다고 치면은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논술 열심히 공부하셔서 챗GPT한테 지는 인공지능 AI한테 우리 인간이 잠식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챗GPT한테 지고 싶지 않다면 저 연쇄합사한테 논술 배우러 오십시오. 제가 챗GPT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논술 공부하시고요. 이 챗GPT 시리즈가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제가 또 이런 대학마다 챗GPT vs 인간 대결을 만들면서 과연 챗GPT 기술과 인간은 어떻게 서로 차이가 있을지 비교해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옛날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으로 대결했던 것처럼 논술에서도 과연 챗GPT와 인간 대표가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기는지 이런 대결 구도를 앞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챗GPT를 이길 수 있는 논술 기술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아 보자고요. 그럼 다들 모두 화이팅!